자, 이제 실제 판매 솔루션 설치해서 아까 이제 영상으로 보셨던 그 과정을 직접 시연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전문가 교육의 핵심 유지는 홈페이지 하나를 처음부터 만들어 본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게시판을 조금씩 변형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봐서는 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연할 때 좀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혹시 필요하시면 커피가 되게 보충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잔씩 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치된 상황 그대로고요. 그리고 아까 엑셀 파일로 사이트 맵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엑셀 파일의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뎁스, 세 번째 뎁스,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가 되고요. 이 마케팅 최적화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으로 이게 이제 뭐 펼쳐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엑셀 파일을 만드는 이제 방법은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만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 맵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사이트 맵.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이 그룹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사이트 맵을 클릭을 하시면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손으로 작성하신 사이트 맵에 맞게끔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요 파일이고요. 자, 여기 준비되어 있으시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하실 때 이메일로 관리자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드리죠. 그게 총 관리자 권한이세요.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고 관리자 버튼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서 전체 페이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 변환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이트 파일 클릭하시고 첨부를 합니다. 이 파일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없던 메뉴가 이렇게 한 번에 생성이 되고요. 컨텐츠 페이지는 이렇게 등록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게시판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용한 앱상식이라는 게 게시판인데요. 게시판은 한 번에 완성이 됩니다. 이 게시판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엑셀 파일에서 보시면 이쪽에 게시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게시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솔루션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5가지의 기본 이제 원본 게시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5가지의 원본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의 이름이 무슨 형 게시판이에요. 일반형 게시판, 포럼형 게시판, 갤러리형 게시판, FAQ형 게시판, 상담형 게시판, 이렇게 그냥 빈번하게 쓰이는 게시판을 미리 원본으로 제공해드리니까 그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게시판까지 한 번에 완성이 되세요. 포트폴리오라는 코너가 있는데 오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만든 홈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올리죠. 컨텐츠이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들어온 분들한테도 그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를 모르는, 오마이사이트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들어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홈페이지가 시작이 아니라 검색 엔진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조업을 운영을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만든 상품들, 제품들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다가 잘 꾸며서 올리시면 그게 광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산출물들을 찍어서 게시판에다가 올린다, 그게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서브 페이지들은 기껏해야 50페이지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고요. 게시판은 많이 올리시다 보면 몇백 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시면 게시판에 들어가 있는 게시물,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컨텐츠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맵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런 로고를 바꾸고 그림을 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음악의 사이트는 이렇게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한 그런 구조네요. 자, 홈런 솔루션을 다루실 때는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수정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페이지 편집을 누르시는 거예요.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버튼이고요. 이 페이지 편집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 이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솔루션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설치한 게. 됐습니다. 브라우저에 캐시라는 게 있어요. 브라우저에 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 파일들 그런 것들이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미리 저장을 해놓습니다. 빠르게 로딩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브라우저에 캐시가 남아있어서 생긴 현상이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을 누르시면 현재 보고 계셨던 그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릭을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수정하고자 하는 걸 클릭하는 게 기본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DIF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DIF라는 버튼은 인풋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해하시기가 조금 난해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풋이라는 거는 그냥 뭐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페이지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은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한 곳에서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원본 파일이 하나가 있고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 원본 파일을 찾아 들어가는 버튼이 F 버튼입니다. F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로고가 나오고 클릭을 해보니까 클릭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인포트 페이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고를 클릭을 하시고 적절한 그림을 넣습니다. 첨부해서 확인. 그렇게 이제 로고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 넣기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얘가 가운데로 정렬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백이 생겼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제 행렬 컨텐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기초교육 시간에 이제 그 PPT로 보셨던 행렬 컨텐츠 박스를 실제로 보시는 건데요. 검은색이 행, 가로 전체, 그리고 초록색. 이 초록색 박스는 열입니다. 세로. 그리고 빨간색은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의 사이즈, 이 사이즈를 규정하는 것은 초록색 박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야 가운데로 가겠죠. 줄이는 방법은 초록색 박스는 박스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 이거를 1로 줄이시고 그리고 줄인 만큼 여기를 늘려주시면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배치를 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여백을 주실 때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부터 다시 페이지 편집 들어가서 클릭해서
글자를 바꿔줍니다. 글자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꿉니다. 적절한 내용으로. 적용. 네. 이런 식으로 그림과 글자를 편집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맹이 부분, 알맹이를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제 그리신 거 메인 페이지에 배치. 페이지 편집에 다시 들어가셔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 쓰기에는 구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행 박스, 검은색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과 아래쪽만 남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틀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럼 어떤 틀을 넣어야 되냐? 하나, 둘, 셋, 3열짜리.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 박스 위쪽에다가 틀을 넣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행렬 콘텐츠 박스 클릭하시고 3개짜리, 네, 이 3개짜리 중에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위에 거를 그냥 골라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D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서 div 편집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뭔가를 내가 템플릿에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 D를 누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행렬 콘텐츠 박스 들어가셔서 여기 D가 있어서 D를 클릭을 하면 그냥 자동 복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과정을 패스하고 그냥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열짜리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도 지금 그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으로 이제 기본형 가지고 만든 홈페이지인데요. 요소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사이즈가 몇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좋기 때문에 20-6이네요. 여기는 20-6. 그럼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20-8인데 왜 대답들을 못 하시죠? 기초교육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행렬 콘텐츠는 이게 가로폭을 일단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폭이 20-20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제 이 구조에서는 총 20을 맞춰주셔야 돼요. 숫자를 총 20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랑 3개를 다 합쳤을 때 그 숫자가 2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8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6으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20-6 20-6 맞나요? 8이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산수를 약해가지고요. 8. 네. 이렇게 해서 3개짜리 3열짜리를 이제 틀을 넣는데요. 여기에 밑에 있는 거 얘네들은 사이즈가 똑같죠. 그래서 빨간색 박스를 그냥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틀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는 틀, 요거는 1열짜리 틀을 넣습니다. 게시판과 페이지에 대한 구분이 여러분 필요하신데요. 얘는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 아까 보셨겠지만 계속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사진이랑 같이 함께. 그래서 이게 6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6열짜리를 가지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의 통으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게시판에 이제 게시물을 끌어오는 건데요. 어쨌든 얘는 1열짜리, 얘도 1열짜리 쌓으면 되고 얘도 1열짜리를 쌓으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3열짜리 배치가 또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틀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지금 클릭을 하고 행렬 콘텐츠 박스에 들어가셔서 1열짜리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갤러리가 들어가는
영역이 될 것이고요. 또 밑에 쪽에는 3열자리를 넣을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이제 3열자리 배치가 맞았고, 여기 사이즈를 한번 제가 볼게요. 20-7이네요. 여기도 7이고 여기는 6이네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20-7, 20-7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6. 그런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타일은 위스에서 326 픽셀 이렇게 되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사이즈를 그대로 쓰지 못할 때 강제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CSS 스타일을 여기다 그냥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 제거할 거예요. 있는 구조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7, 6 그런 사이즈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이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컨텐츠 박스에다가 컨텐츠를 넣는 일이 남았습니다. 컨텐츠는 지금부터 넣을 거는 이제 이 그림과 이미지와 그리고 게시판을 넣을 건데요. 그런 요소들, 7가지 요소들이 컨텐츠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는요, 무조건 빨간색 박스에다가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초록색 박스에다가 그대로 바로 직접 이미지를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이즈를 규정하는 겁니다. 초록색 박스는 사이즈와 배치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는 무조건 빨간색에다 넣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이미지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림을 찾습니다. 적당한 걸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화면을 한번 담아볼게요. 잘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선이. 이 선이 지금 이 이미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라인을 지울 겁니다. 왜 이걸 지금 지우냐? 만든 거를 복사해서 계속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좀 덜 고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요거를 복사해서요. 붙여 넣습니다.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고요. 여기다가도 붙여 넣어요. 이렇게 컨텐츠 박스에다가 비어있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비어있는 컨텐츠 박스에다가 제가 지금 또 컨텐츠 박스를 복사했거든요. 그 비어있는 컨텐츠 박스에 복사한 컨텐츠 박스를 붙여 넣게 되면 안쪽에다가 원래 있던 비어있는 컨텐츠 박스는 없어집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저거를 밑에다 붙여놓고 그걸 또 지우고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지워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하나를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에 대한 배치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른 컨텐츠로 그림을 클릭을 해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시판이 들어가야 돼요. 게시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있는 이런 형태의 게시판.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건 따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목과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게시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넣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선택을 해요. 어떤 게시판을 넣을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는 걸 노출시키고 싶다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게시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날짜가 없죠. 날짜 항목이. 그래서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죠. DIF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F로 들어가서 얘를 바꿨죠. F로 들어가서 임포트이기 때문에 F로 들어가서 바꿨는데요. 지금 이쪽 공지사항에 있는 그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원본은 손대지 않고 이제 그 원본 파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만 바뀌게끔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는 I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쪽에 인풋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여기서 클릭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합니다. 자, 제목, 게시물 제목에 글자 수를 늘려주고요. 클릭을 하고 제목을 글자 수를 55픽셀 정도, 55글자 바이트 이렇게 늘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날짜가 들어가야 되니까 C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칸을 편집을 해봅니다. 칸 편집. 그리고 삽입 오른쪽에 한 칸 45픽셀 정도.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칸이 생겨요. 그리고 이 칸 안에다가 날짜를 넣습니다. C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게시판 도구에 게시물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날짜라는 게 나옵니다. 등록일 클릭을 하시고 날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도는 안 나오게 월과 일만 나오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YMT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Y를 지워버리면 월과 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날짜가 들어갑니다. 자, 실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게시물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좀 교육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물을 한 번에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 불경스러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다른 걸로. 지금 제가 메인 화면을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이 살짝 맛배기로 나오는 거예요. 방금 보신 거는 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글을 올리게 되면 누군가 여기서 이제 관리자가 글을 쓰게 되면 이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거는 실제로 게시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글쓰기를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하나씩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려면 게시판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게시판을.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와 게시판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이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얘는 게시판이에요. 딱 보시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버튼들이 있고 글쓰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내용만 나와 있어요. 얘는 페이지, 얘는 게시판. 그리고 이런 게시판에 어떤 항목이든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곳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개념은 이제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등록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실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이 들어갔네요. 게시물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게시물이 여기는 6개예요. 게시물 개수가. 여기도 게시물 개수가 6개로 맞춰보겠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물 개수를 바꾸는 방법. 잘 보시면 여기 파란색 점선 보이시나요? 예, 일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새롭게 도입을 해가지고 보입니다. 옛날에는 싸구려 썼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저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뭔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폼이에요. 폼이라고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일단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파란색 점선 바로 안쪽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기본 설정 수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어떤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클릭을 해서 살짝 보시면 여기에 출력 개수라고 나와요. 이거를 변경을 합니다. 6개. 그럼 이제 개수가 6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으면 게시판이 하나가 더 쌓이겠죠? 그리고 다시 공지사항이 2개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다른 게시판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똑같이 파란색 점선 안쪽에 있는 DIV, 바로 안쪽에 있는 DIV 클릭하시고 기본 설정 수정 누르시고 여기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바꿉니다. 유용한 앱상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두 번째 게시판은 그냥 쉽게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과 유용한 앱상식 게시판이 노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게시판입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지만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D를 복사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모양이 갤러리형 게시판이기 때문에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아까는 행여 콘텐츠를 박스를 가지고 와서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콘텐츠들이 또 여기에 있어요. 템플릿에. 게시판 중에서 갤러리형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복사해 놓습니다. 빨간색 클릭하시고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갤러리형 게시판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잘 들어갔는지. 네,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모양새는 좀 좋지 않아도. 자, 모양새랑 맞춰보겠습니다. 6개가 나오죠. 한 줄에. 여백이 적당히 있고 이미지 사이즈가 몇인지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요소 검사라는 걸 한번 해서 실제 이 이미지 사이즈 여기 보시면 138에 100이라고 나와요. 이 브라우저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138에 102로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사이즈 변경은 이 그림 사이즈를 바꾸는 거니까 클릭을 하고요. 얘를 138에 102로 바꾸고 그 다음에 게시물 개수를 바꿉니다. 한 줄에 6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총 나오는 개수가 하나, 둘, 셋, 6개 6, 3, 8개죠. 다시 또 클릭을 해서 기본 설정 수정에 들어가서 총 게시물 수를 18개로 바꾸시고요. 한 줄에 6개를 노출을 시키겠다라는 걸로 설정을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갤러리형 게시판을 편집하는 방법이세요. 자,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 또 넣어야겠죠. 여기 그림이 들어가네요.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시고 빨간색 박스 밑에 빨간색 컨텐츠 박스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걸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네, 기타, 맨 밑에 기타에 보시면 이미지가 이제 샘플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어디에? 아래쪽에. 그러면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그림을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실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선이 들어가 있나요? 네, 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갤러리형 게시판을 복사해서 또 하나를 쌌습니다. 붙여넣기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개수가 다르죠. 그냥 6개가 한 줄에 6개만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게시물 개수의 설정 변경을 합니다. 총 6개에 한 줄 개수 6개 확인. 그러면 6개가 노출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림을 넣고 또 게시판을 넣는 작업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을 건데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 그림이 있고 위에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 넣습니다. 안쪽에. 안쪽 또 붙여넣기 안쪽 그리고 그림을 바꿔줍니다. 어떤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 위쪽에 게시판들을 하나씩 복사해 붙여놓고 게시판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면 이쪽 끝날 것 같습니다. DIY 다시 복사 빨간색 박스 위쪽에다가 붙여넣기
하나 더. 또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런 게시판들을 또 클릭해서 다른 설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보기가 싫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바꿔주십니다. 클릭해서 게시물의 글자 수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40 정도로. 네,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일단은 배치는 됐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다음부터는 이제 꾸미기 작업. 이제는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컨텐츠는 이제 다 표현이 됐고 이제는 좀 꾸미고 싶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제가 운영하는 뭐 사이트기도 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 다르시겠지만 이걸 그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네, 이대로 쓰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날개가 좀 펼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꽉 차 보이는 거. 그리고 메인 메뉴, 이 메뉴의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죠.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메인 메뉴 배치가 여기는 가운데로 정확하게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가운데 배치가 아니죠. 좌측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 날개를 한번 펼쳐볼게요. 펼쳐지도록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F로 들어갑니다. 헤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F를 이제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파일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솔루션이 익숙해지시면 이게 이제 어떤 파일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고 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서 직접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실 겁니다. 어쨌든 F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D를 클릭해요. 그리고 ABA 레이아웃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이 가로폭을 딱 제한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지웁니다. 펼치고 싶으신 분들은 매뉴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20-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은 또 가로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0-20을 그냥 20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넓어졌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진한 빨간색이 넓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GMB에 테마를 바꿉니다. 테마를 바꾸는 방법. 관리자 모드로 가셔서 설정 변경에 디자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GMB 테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5번이 좋아서 5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오마이 사이트와 똑같은 그런 이제 테마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가운데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F 다시 누르시고 P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맨 끝에 가보시면요. 여기 좀 어려운 글자들이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사이트 콕 WT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C로 바꿉니다. L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레프트라는 의미예요. C는 이제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MG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게 여백인데요. 메뉴마다의 각각의 여백인데 이걸 0으로 맞춰요. 0으로 바꿉니다. 지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글자가 가운데 이제 메뉴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마이 사이트는 메인에 갔을 때도 이렇게 메뉴가 밑에 펼쳐져 있어서 모양이 좀 더 꽉 차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가장 중요한 메뉴에 하위 분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위 페이지가. 이거를 첫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아무것도 밑에. 근데 여기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어떤 메뉴에 하위 메뉴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모양도 괜찮고 분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도 되니까, 그럴 때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F 누르시고 다시 P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MFV라고 되어 있는 것을 2번으로 설정을 해요. 아까 홈페이지 제작이 2번, 두 번째 분류였거든요. 그래서 확인, 이제 메뉴로 가보시면 두 번째 메뉴가 이렇게 밑으로 펼쳐진 상태로 페이지가 열립니다. 지금 보셨던 그런 영어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자세한 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6분이에요. 제가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시부터 시작했어요. 설명을 막 드리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36분 동안 메뉴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구성을 했어요. 그것도 웹 브라우저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열진 않았죠. 물론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놨고 사이트 맵을 정해놓고 다 자료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누구한테 맡기든 하든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설명 교육해드리는 그 과정대로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교육 과정대로 따라만 하시면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서브 페이지의 내용을 채워넣어 볼게요. 샘플로 한 번만. 최적화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누르시고 페이지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그림을 바꿔줘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면 확인을 누르시고 실제 화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이미지를 바꾸는 건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최적화 고급형이라는 메뉴, 이 메뉴를 만약에 코딩된 페이지로 짜고 싶다.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속성 변경에 들어가시고요.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템플릿이라는 분류가 있고 템플릿이라는 분류 중에서 인사말 이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양식대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림을 부분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자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에는 PSD 원본 파일을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만약에 다 직접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 원본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 설명이. 빨리 끝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새로운 버전으로 교육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새 버전에는 이게 픽셀 단위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네, 좀 아시는 분이 또 반응을 주셨네요. 힘을 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20 뭐 이렇게 이제 뭔가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그 뒤에 숫자가 픽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200으로 정해놓으시면 그게 200픽셀짜리로 다 고정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편집하기가 직관적이 됐습니다. 지금 뭔가 한참 연습 중이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재설치 신청하셔가지고 새 버전으로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나왔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한 2주? 네. 지금 이제 그 코어는 나왔는데 저희가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개, 150개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려고 내년에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후면 그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한 달 후에 11월 말쯤 그러면 이제 재설치해달라면 기존 거 무시하고 네. 새로운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돼서 나와요. 네. 그렇게 해줘야. 재설치 이제 그게 다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전체가 다 이제 그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설치를 원하신다고 하면 10월 말 정도. 11월 말까지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11월 말. 네. 근데 지금 제가 저희
그 작업 상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짧게 얘기하면 저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픽셀 구조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거는 그대로 만드시더라도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제 또 만드실 일이 있을 때는 그 픽셀 단위로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상당히 좀 어려운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홈요 솔루션의 진수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게다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아무것도 여기에 원래 없던 상태에서 다 지우고 제가 여기에 게시판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없는데 날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100% 프로그래머가 작업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디자이너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게시판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그게 이제 뭐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다음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게시판의 어떤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배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지금 게시판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라운드로 이렇게 지금 주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운드요? 네. 라운드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 라운드를 그리는 게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6.0, 7.0, 8.0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CSS로는 라운드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DIV를 좀 많이 써서 라운드를 그리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급적이면 사용을 권장해드리진 않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운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마이 사이트에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죠. 이걸 보신 거죠. 이런 거를 그리시는 거는 일단 요 안쪽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을 추가합니다. 틀 추가. 틀 추가라는 버튼은 어떤 DIV가 있는데 그 바깥쪽에 DIV를 하나 더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감싸겠다는 겁니다. 틀 추가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 DIV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걸 클릭해서 틀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DIV가 생겼어요. 네, 지금 딱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그걸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DIV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스킨 보기 이걸 누르시고 적당한 라운드를 고릅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요거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하고 안쪽에 여백을 5픽셀 정도 확인을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라운드가 그려졌어요. 여기 지금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그 안쪽에다가 얘를 잘라내서 붙여놓으면 끝나요. 밑에 있는 이 리스트도 라운드가 그려져야 되니까 잘라내기 해서 이 공지사항 아래쪽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그려지죠. 원래 있던 선을 지워야 제대로 보이니까 이때는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AB 라인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가 그려지죠. 선을 만들어주고 하나를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박스를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운드라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IV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 빨간색 박스를 클릭해서 DIV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스킨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스킨 보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라운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5픽셀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제 홈요 솔루션의 그 컨텐츠 박스에 5픽셀 마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DIV를 하나 더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새로 만든 DIV에다가 라운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새 버전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새 버전에서는 그냥 라운드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버전에서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홈요 솔루션은 계속 이제 진화합니다. 오늘도 제가 12시 30분까지 프로그램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막 만들고 쇼핑몰의 어떤 편의 기능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쓰시면 계속 이제 새로운 PC 나오면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 여러분들 막 사고 싶잖아요. 아마 그렇게 계시죠. 똑같습니다. 그럼 먼저 산 사람들은 손해 아니야? 뭐 이런 분들 계시죠. PC는. 근데 당장 필요한 걸 어떻게 써야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나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다음 교육을 쭉 이어서 할 거니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오십시오. 고전업 되면은 공지를 하나요? 공지할 겁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때는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